안녕하세요. 웰스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오늘은 출근길에 보니까 눈이 새벽 사이에 좀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피해 없이 출근들은 잘 하셨을 것 같고, 또 안방에서 이걸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따뜻하게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벌써 26년이 되고 나서 1월 이제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 매년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참 빨리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번 한 주도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주간 일정들 좀 한번 보면 본격적으로 미국의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있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화요일에는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특히 뭐 인텔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이 오늘 휴장입니다.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이긴 하지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스위스 다보스로 갑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이 이번 주 내내 있을 예정이고, 아마 이제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 후반에 일본 BOJ 금융정책회의가 있을 예정이다까지 챙겨보시면 되겠고, 이번 주 후반에 가게 되면 미국이나 또는 우리나라나 지난해 4분기, 3분기 각각 경제성장률 발표를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한번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릴 주요 이슈는 뭐냐면, 최근에 에너지와 관련한 부분을 저희가 AI 산업에 계속해서 부응이 되면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꽤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또 하나는 1월 7일이었나요? 그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어느 팟캐스트에 나가서 3시간 정도의 분량의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인터뷰의 내용은 뭐냐? 궁극적으로 에너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그 에너지 중에 하나는 태양 에너지를 이제 얘기한 건데, 뭐 거기까지 일단 가기 전에 일단 지구 내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최근 에너지 시장 내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약간 원전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일단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슈 다이브 내용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소형 모듈 원자로와 관련한 내용이고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도 원전을 하나의 중요한 에너지 원으로서 확대하려고 하는 발걸음 자체가 커져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거는 방금 일론 머스크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같은 경우에도 이 원전이 앞으로 AI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바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뭐 세계 경제 포럼이라든지, 뭐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반정부 시위가 3주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약간은 좀 진정이 되는 모습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 한 주간 좀 시장을 랩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소별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이 꽤 큰 폭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난주에 거의 15bp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저희 통화정책회의가 있었고, 이 이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좀 화두가 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환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200에서 300bp 정도의 금리 인상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물론 얘기하긴 했지만, 그 발언 자체가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환율단에서 보면 멕시코 페소화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여전히 달러 대비 약세적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금 달러 원 환율이 1,470원으로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였다. 물론 지난주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구두 개입을 한 부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시금 빠르게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한 주 동안 글로벌 원자 시장을 핫하게 했던 건 역시 은입니다. 벌써 은이 올해 들어서 지난 한 주간에만 20% 넘게 상승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 30% 넘게 상승을 하면서 온수당 90달러를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좀 계속해서 고점 랠리를 좀 보여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의해서도 상당히 좀 가격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 한 주 동안 암호화폐 비트코인 중심으로 해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요. 오늘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년 5월이죠. 작년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원자력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행정명령 4개를 공개했습니다. 서명을 했는데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게 바로 왼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원자력 산업 기반을 재건하기 위해서 앞으로 25년간, 그러니까 2050년까지 현재 100기가와트 규모의 원자력 산업을 4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00기가와트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로 한 기당 보통 1기가와트거든요. 그러면 300개의 원자로를 더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이 이제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4세대 첨단 원자로,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는 소형 모듈 원자로라든지 마이크로 원자로 이런 것들을 조기에 좀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런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단계가 상당히 긴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단축을 하고 또는 재정적으로도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행정명령에 담긴 내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미국의 발전 연료별로 전체적으로 에너지 비중이 어떻게 됐느냐고 하는 게 바로 이 오른쪽 그래프에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데 지금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천연가스예요. 대략 천연가스가 40%대 초반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원자력, 그리고 보면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화석연료인 석탄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물론 천연가스도 화석연료이긴 하지만 일단 석탄 대비로 보면 뭐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덜 하기 때문에 이 화석연료 내에서도 석탄의 비중은 줄어들고 천연가스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원자력은 과거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2000년 초반대에 보면 대략 한 19.5%의 비중이 지금은 17.5%까지 약 2%포인트 정도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현재 발전 연료별로 보면 신재생 쪽이 폭발적으로 좀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좀 줄어든 원자력의 비중 같은 경우에도 좀 앞으로는 조금씩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 다음 내용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에너지 발전의 속도가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이건 제가 작년 저희가 월스파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렸던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총 발전량, 지금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숫자와 미국 내에서의 데이터 센터 숫자를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미국이 더 훨씬 더 많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만큼 에너지 비중, 그러니까 에너지 필요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AI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중요한 핵심 문제는 바로 전력 병목이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중국 2000년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총 발전량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난 20년 동안 정체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움직임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20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3.4%의 신규 발전이 설치가 됐다라고 하면 앞으로 5년 동안은 이것보다 3배에 가까운 약 10%의 성장률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에너지 산업의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역시 열심히 좀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그럼 이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기술들이 또는 어떤 발전 연료가 훨씬 더 각광을 받을까에 대한 내용을 이 다음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이제 밑에는 뭐 영어로 나와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배터리 저장과 관련한 기술, 그리고 태양광 이쪽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가 해상 풍력 쪽은 여러 프로젝트를 캔슬을 했어요. 다만 육상 풍력 쪽은 오히려 좀 더 장려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뭐 대규모 배터리와 관련한 에너지 저장과 관련한 부분들, 재생에너지 단에서는 태양광하고 육상 풍력 쪽은 상당히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앞으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대략 연평균 성장률이 1.9%이니까 전체 시장 평균 6.6% 대비로 보면 상당히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좀 되기도 하죠. 다만 이 내용에서 보면
새로운 첨단 원자로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의 관심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 뒤에 그래프에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원자로 시장이 이렇게 성장을 이제 할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막 새롭게 개화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 SMR 시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SMR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소형 모듈 이제 원자로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아예 SMR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 기당 1기가와트 그러니까 상당히 출력 자체가 높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0메가와트 이하 그러니까 소형이죠. 사이즈 자체가. 그리고 이제 대형 원전 대비로 보면 건설 기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절감이 되는 이런 모습이 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안정성 자체도 상당히 좀 높은 모습이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형이 아니라 소형이기 때문에 입지 유연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꽤 높아지고 있고 현재 시장이 이 부분은 개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개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시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에너지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상에서 보면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라 이 SMR 시장이 같이 콜라보를 좀 보이면서 올 연초 이후에 상당히 주가 강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AI 또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회사들과 이 원전 에너지 기업들 간의 파트너십이 상당히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지금 SMR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개발 초기 그리고 이제 막 사업화로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오클로라든지 엑스에너지라든지 뭐 테라파워라든지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요 빅테크들 또는 다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이런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체결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에너지 시장 내에서의 중요한 포지션으로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현재 전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 에너지 특히 원자력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그림이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어떤 기업별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ETF를 중심으로 잡고 그리고 그 ETF 내의 구성 종목에서의 그러니까 밸류체인 상의 그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훨씬 더 접근 방법이 좀 유효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의 코리아 원자력 관련한 ETF들도 꽤 상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의 AI 전력 뭐 인프라라든지 뭐 SM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또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ETF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올해 움직임만 좀 놓고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어떻게 보면 이제 원전 관련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보다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내에서 비중 상위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더라도 실제 뭐 우리나라의 주가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연초 들어서 보면 거의 뭐 30에서 40%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한 해도 뭐 그러기도 했지만 올해도 어떻게 보면 이 에너지 단에서는 이 원자력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지션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원자력 내에서 어떤 쪽이 좀 더 핫하게 눈여겨보고 있는지를 한번 이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한번 살펴보면 위클리 프리뷰에서 보면 세계 경제 포럼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 항상 이 앞서서 발간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발간하는 자료가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번에 이제 나온 자료이거든요. 이번에 나온 자료인데 약간 이 지구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런 아슬아슬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이 원문은 제가 이제 PDF로 보면 이 보고서 제목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원문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 보고서에서 뽑은 가장 글로벌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잠재적 주요 위험으로 바로 지정학적 대립을 이제 뽑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지경학적이라고 해서 지오 이코노믹스라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하고 있는 관세 이런 글로벌 상호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꽤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현재 이게 이제 단기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모습에서는 역시 기후 요소들이 상당히 꽤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AI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이 AI 기술의 부정적인 결과 또는 허위 정보라든지 오정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또 순위에 올라가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경제 포럼에서 발언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발언 내용에서 보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미국 내 어떻게 보면 소비 진작과 관련한 그런 개혁적인 방법들도 공개를 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어포더러비티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높은 생활비 압박을 얼마만큼 낮춰줄 수 있느냐, 그와 관련한 정책을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으냐가 꽤 중요한 이슈가 되긴 할 텐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취임 이후에 아무튼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상황이다. 대략 42에서 43%의 이제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제 정책과 관련한 지지율은 30%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대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주택 가격을 좀 잡기 위해서 연준에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압박을 한다라든지, 또는 뭐 MBS라고 해서 주택담보부채권을 페니메와 프레드메를 이용해서 약 2천억 달러를 매입을 한다라고 하는지,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는, 그러니까 내려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 기관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한다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좀 취하고 있고, 아직 여기에 빠진 게 이제 공급과 관련한 대책들인데, 아마 이번 주에 공급과 관련한 대책을 스위스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비용인데요. 미국의 이제 신용카드 대출 이자율이 대략 21%에서 22%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자 신용단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신용카드 대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 대출 이자율 상한을 10%로 한시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라든지 또는 JP모건 체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웰스파고나 시티와 같은 금융주들의 주가 하방이 좀 더 강하게 작용받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여러 가지 좀 챌린지한 상황들이 좀 있기도 하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은 이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난주 후반은 이제 의료보험도 일정 부분은 개혁해서 발표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었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OBBA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오바마 케어라든지 메디케이드와 관련한 이런 의료 혜택이 좀 축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축소되는 부분들을 새롭게 좀 메이크업 하려고 하는 조치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재무장관인 베센트를 통해서 나온 얘기를 보면, 일단 대략 한 1,500에서 2,000달러 정도의 규모로 작년에 벌어들인 관세를 미국 시민들에게 캐시백하는 형태의 이런 조치들이 나올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미국인들의 생활비 압박을 낮춰주기 위한, 즉 어포더러비티를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올해 미국 중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이 생활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번 주 후반에 열리는 BOJ 금융정책 회의입니다. 뭐 지금 보면 미국과 엔화 간의 이제 가치를 보는 달러엔 환율의 움직임을 좀 보면 다시금 거의 뭐 160엔대까지, 1달러당 160엔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일본 금융당국이 이렇게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의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2022년에도 그랬고요, 24년에도 그랬고, 상당한 규모의 자금 투입을 해서 엔화 가치 하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보면 24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달러엔 환율, 그러니까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물론 여러 이슈들이 좀 있기는 한데, 아무튼 지난주에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재 총리인 다카치 총리가 조기 총선을 실시를 해서, 일단 어떻게 보면 현재 워낙 또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여권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지배력 자체를 좀 더 높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묘책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서 다시금 시장 내에서는 엔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또 일본의 장기 금리가 좀 상승하는 이런
구조적인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증시 내에서 보면 뭐 AI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또는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 이런 주들의 상승을 하는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중간중간 나온 BOJ의 스탠스를 좀 보면 궁극적으로는 뭐 일본 증시가 화랑을 보이고 일본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인플레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는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BOJ가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 또는 그리고 어떤 전망을 내놓는지, 그러니까 그 전망의 강도 또는 발언의 강도가 약간 매파적인지 또는 비둘기파적인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매파적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달러엔 환율 엔화가 좀 약세의 모습에서 다시금 좀 강세로 전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 다카이치 내각의 기조 자체는 재정 확대를 통해서 일본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와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